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이제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제 이제 얼굴만 나가기 때문에 이 자세한 어떤 화면을 함께 보실 수가 없겠지만 저희가 이 줌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화면도 같이 보고 그래야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도 그렇고 좀 더 여러분들께서 또 캡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줌과 페북 라이브로 동시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철희 사장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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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이 1분 정도 남았네요.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좀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사람이 좀 초췌한데 제가 그 1박 2일 동안 이제 양양에서 강원도 지역에 바이오 기업들이 한 50개 정도가 모여서 1년에 한 번 학술 회의를 합니다. 학술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니까 각자가 연구하는 것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방향성이 어떤지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어떤 그 기업들 간에 어떤 그 연구라든가 R&D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정부로부터 어떤 그 국책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연계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발표도 하면서 바이오 벤처 기업들끼리 서로를 돕는 그러한 어떤 그 1년에 한 번 하는 세미나인데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요즘에 그 제조사들하고 제조사들이 생각하는 어떤 유통의 개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어떤 그 일반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 일반 제조사들도 그렇고 일반 기업들 가서 그 기업의 식구들 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또 네트워크 쪽은 네트워크 쪽에 가서 네트워크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일반 기업에 가서 네트워크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이제 겨우 2번째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나름대로 좀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해야 될 내용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자, 오늘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 간단히 정리하고 네트워크 기초 개념.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야. 학문적인 어떤 기반, 가장 기초적인 개념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열정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방향성을 정해버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학문적인 기초 없이 잘못된 개념 정리와 방향성을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문적인 기초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그 개념이 정리가 돼야 그것이 정리가 돼야 아마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좀 더 올바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전에 있었던 게 방문 판매 개념이었어요. 출발점은 1855년에 미국 개척 시대에 아시다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은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 그 개신교가 미국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인쇄를 해서 들고 다니면서 서부로 개척해서 가는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방문 판매하는 그런 사우스웨스턴 퍼블리싱을 통해서 성경책을 방문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185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문 판매는 이미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1886년에 캘리포니아 펄퓸 컴퍼니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에이본이라고 하는 회사, 그 에이본이라고 하는 회사가 시작이 된 것이 1886년입니다. 그 회사가 캘리포니아 펄퓸 컴퍼니라는 이름을 시작을 해서 1939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이본이라고 하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1939년에 에이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제는 글로벌로 5조 매출이 넘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MLM 방식이 도입이 된 건 193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0년 정도 됐나요? 워처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처음으로 MLM 방식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비타민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194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1943년도에 그 회사가 MLM으로 시작을 하고 1949년도에 아메를 설립했던
예, 그 리치 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49년도에 그 회사에 참여를 하고 1959년도에 아메를 설립을 하면서 그 아메가 1972년도에 캘리포니아 비타민 컴퍼니였던 그 뉴트리라이즈라는 회사를 인수 합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메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1980년대 허벌라이프가 시작이 됐고 84년도에 뉴스킨, 85년도에 멜라로카라고 하는 회사가 시작이 됐고 그런 태동기와 도입기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을까? 그 당시에 있었던 네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임 레버리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원잡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투잡이 필요한 시대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말에 남는 짜투리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타임 레버리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사람들 욕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를 못해요. 많은 시간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듀플리케이션 가능한 모델이 뭘까?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가 뭐냐면 리주얼 어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크던 작던 꾸준한 연금성 소득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 요 네 가지가 이슈가 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역사 속에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1992년부터 드디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의 업계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존 포거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책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자리 잡은 것이 수많은 경제 잡지들 뭐 포브스라든가 포츄라든가 그런 것에서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나의 업계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서 1992년부터 이제는 하나의 업계로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수많은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회사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던 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개념, 이런 거구나. 이거 하면 내가 돈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열정.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전과 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다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해가는 그런 시간이었고 어떤 조직과 문화 그러한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수직적 조직과 수평적 조직에 대한 그 개념을 디파이닝 정리해가는 그러한 시간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대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애톰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G쿱도 있고 종근당도 있고 교원도 있고 일반적인 흔히 전통 방식의 사업 구조 속에 있던 그러한 기업들도 이제는 네트워크 방식을 도입을 해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기업과 네트워크 방식이 어떻게 보면 멀지 합쳐져가는 그러한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조가 넘는 매출을 가지고 있어요. 200조가 넘는 매출. 회원수가 1억 2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규모,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글로벌 200조 매출이면 영화 업계의 4배에 달하는 그러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영화 업계의 4배의 규모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폰. 아마 집집마다 식구가 4명이면 아마 스마트폰은 대여섯 대씩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시장 규모입니다. 그 스마트폰 시장 규모의 50% 정도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입니다. 시장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시장이 아니고 하나의 업계로서 완벽하게 자리 잡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요 통계치는 2019년도 글로벌 통계치를 가지고 올해 6월 달에 발표가 된 그 월드 페더레이션 그 직접 판매 공제 조합 그 협회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조에 달하는 그 시장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것이 만들어진 것은 웰니스 프로덕트 건강식품으로 36%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메틱 흔히 말하는 뷰티 프로덕트로 29%입니다. 흔히 우리가 가장 잘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대부분 물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물론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현재 통계치로 봤을 때 200조가 넘는 시장의 65%는
건강기능식품이고 뷰티 제품으로 지금 현재 자리 잡아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그 업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역사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태동기부터 르네상스를 거쳐서 현재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분석을 할 적에 이러한 역사를 근간으로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다가 보니까 창업의 1세대와 2세대로 분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업 1세대는 개념은 이런 거구나였지만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개념과 비전과 열정 세 가지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창업 2세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창업 2세대는 다시 말씀드리면 개념과 비전과 열정 플러스 이미 30년, 40년 동안에 쌓아온 통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그리고 이제는 학문적인 기반을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다른 색깔의 기업의 구도의 어떤 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리더십도 옛날처럼 리더십 막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리더십을 그러한 개념에서 리더십을 펼쳐나가는 사람과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가는 사람하고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983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1985년도부터 저는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저도 벌써 한 35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안에 있어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20살, 21살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갔을 때 직원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이제 30몇 년 지나니까 부사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경험과 통계치와 그들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어떤 정식으로 경영학과 그런 걸 공부했던 친구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이 경영학 아니면 그 마케팅 그런 그 전공 과목 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수료하는 그 수료증도 주는 프로그램이 미국 대학에서는 이제 이미 많이 만들어졌어요. 작년에도 제가 사실 저와 한 친구가 같이 한 대학에 1년짜리 수료 프로그램을 이제 또 그 커리큘럼도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또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30년 동안 쌓아온 통계와 경험과 학문적인 기반을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재밌는 게 그 경영 쪽뿐만이 아니고 30몇 년 전에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던 그 친구들도 30몇 년 동안 뭐 수석 연구원도 하고 연구원 대표도 하고 그러한 친구들도 이제는 은퇴하고 나와서 영업 쪽 어떤 경영 쪽에서 은퇴한 친구들하고 같이 창업을 하는 그러한 시대 제2의 창업의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전에는 개념, 비전, 열정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 플러스 통계와 경험과 학문적인 기반을 가지고 일어나는 제2의 창업 2세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게 이겁니다.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를 거쳐 공룡경제 시대에 와 있다. 사색의 시대, 검색의 시대, 추천의 시대를 거쳐 공동체의 시대에 와 있다. 생산자 주도적 유통에서 유통업자 주도적 유통을 떠나서 이제는 소비자 주도적 유통에 와 있다. 프로덕트 마케팅에서 흘러서 이제는 쉐어 마케팅이라고 하는 개념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 업계 쪽에서, 일반 유통에서. 근데 재밌는 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공유경제, 공동체, 소비자 주도적 유통, 쉐어 마케팅을 이미 20, 30년 전부터 외쳐오고 있어 왔습니다. 이제야 일반 유통업계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동안 외쳐왔던 것을 이제 겨우 따라잡는 시대에 와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역사의 어떤 전환점, 과도기점,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람들이 볼 적에 말도 안 되는 거야. 이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어차피 일반 업계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20, 30년 전부터 외쳐왔던 것에 이제 그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꽃을,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갈 그러한 분기점, 과도기점에 와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분명한 개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대적으로 그래? 흐름이 그랬어?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초 개념이 뭘까? 그럼 기본이 없이는 저희가 올바른 기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와 사업자 간
네, 위임을 통한 기능과 역할 분담의 파트너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수평의 관계다. 수평의 관계라고 하면 뭐예요? 회사는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를 만들고 관리해 주십시오. 팀을 개발하고 팀을 빌딩하고 팀 교육하십시오. 제품, 시장,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능을 소비자 집단, 사업자 집단에게 위탁을 했고 사업자들은 회사에게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좋은 제품 만들어 주십시오. 예, 어떤 카탈로그나 동영상 이벤트 같은 마케팅을 마련해 주십시오. 물류와 보상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위탁을 한 거예요. 분명한 위임과 어떤 그런 기능, 역할, 분담, 그 기능에 대한 그 역할, 분담이 정확한데 가끔 가다가 보면 특히 대한민국에서 어떤 유교적 개념, 전통적인 기업가의 마인드로 이것을 수평이 아닌 주종의 관계로 보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업과 소비자 공동체의 엄연한 협업 관계고 이것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다음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업자 간, 제가 방금 전에 회사와 사업자 간에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업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구한테 제품 전달하는 거야, 소개받는 거야, 인사물 찌라시 돌려야 돼, 뭐 테이프를 돌리는 사람도 있고 방문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홈파티가 중요하다, 웹사이트, SNS 마케팅, 웨비나 초대 여러 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거야 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록펠러가 말했던 것처럼 한 명의 100%가 아니라 1%씩의 100명을 선택하는 그 구도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복제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되면서 내가 방문 판매로 성공을 했으면 너도 방문 판매해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비즈니스 하우에 대한 복제의 개념으로 잘못 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성향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단순합니다. 수입이 되는 작은 일들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결과를 만드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1%씩 내가 할 수 있는 1%, 네가 할 수 있는 1%,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든다. 그렇다고 하면 나의 팀 안에는 방문 판매 잘하는 사람, 홈파티 잘하는 사람, 인쇄물 하는 사람, SNS 잘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 수입이 되는 작은 일들, 그러한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에서 말하는 트라이브, 부족화, 그 개념이 정립이 되고 그것을 팀으로 하나로 묶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가 가족, 친구 뭐 소개한다, 웹사이트, SNS는 how의 하나지, 예, how to do의 문제지, what is network marketing,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동떨어진 개념인데 많은 사람들 헷갈리는 게 why와 what과 how를 헷갈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죽기 살기로 바빴는데 뭉쳐지지는 않아요. 아마 그러한 현상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수입이 되는 작은 일들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결과를 만든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성과 기여도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번째 좋은 이유는 내가 한 내 생산성과 기여도에 대해서 100% 보상을 받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십시오. 아무리 잘해도 월급 플러스 약간의 인센티브일 겁니다. 예.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나의 생산성, 내가 얼마나 생산성이 있느냐 100% 보상받는다. 그리고 내가 팀에 기여한 거, 그 기여도에 의한 보상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디까지 수입을 받는 데에 대한 제한성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핵심. 내가 수입이 되는 작은 일들은 나의 생산성이 어떠냐. 예. 그리고 그것을 나의 팀 멤버들이 또 그들이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여하는 나의 기여도는 어떠냐. 그러한 관점.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what is 네트워크 마케팅? 간단합니다. 수입이 되는 작은 일들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생산성을 높일까? 그죠? 그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건 뭐에서 결정나요? 셀프 리더십과 팔로워십에서 결정납니다.
기여도는 뭐에서 결정나요? 나의 리더십에서 결정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종합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데피니션도 없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컨셉. 회사와 사업자 간의 협업을 통한 수평 관계를 통한 위임을 통한 그것을 통한 파트너십의 관계구나.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속한 사업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생산성, 내가 할 수 있는 일, 돈이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기여하는 것,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인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what의 문제가 아니고 how의 문제다. how의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복제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복제. 과연 무엇을 복제해야 될까? 어떤 데서는 프레젠테이션을 복제라 미팅 형식을 얘기합니다. 속도, 얼마나 빨리 직급을 가야 된다. 뭐 사업 전개 방식, 옷을 어떻게 해봐라, 자동차,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리더마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도 가만히 들여다가 보면 how의 문제지 중요한 what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있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전에 중요한 거 무엇을 복제할까? 두 가지입니다. 태도와 습관의 복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거는 복제 사업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태도와 습관의 복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태도. 태도가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번에 제가 이 강원도에 가서 그 회사들 한 50개 가까운 회사들 하던 제가 이제 한 50분 1시간 정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 정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비전, 제조사들에게 줄 수 있는 비전, 어떻게 소비자와 직결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실 게 뭡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참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제임스 양 당신이 말하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사회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이꼴 사기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의 대답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답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업체 아마 직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오고 토플 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도 더 하고 인터뷰도 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고르고 골라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직장 그 경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교육을 받고 들어갑니다. 훈련이 된 상태에서 직장에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적인 경제활동, 훈련을 받고 시작하는 경제활동하고는 전혀 반대로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훈련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대한민국 조급한 거, 빨리빨리 문화, 대박 문화. 그러다가 보니까 훈련의 기간은 거치지 않고 돈에만 포커스를 둡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리더십을 우리가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 들어와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는 거.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일반적인 기업은 훈련을 받고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들어와서 훈련을 제대로 받는 건데 그 기간, 훈련의 기간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훈련을 받건 안 받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존재해요. 어느 기업을 한다, 식당을 한다, 하다못해 뭐 슈퍼마켓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 아주 간단한 예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요. 돈이 우선인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됩니다. 돈이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돈이 우선이다?
제 믿음은 그런 사람은 식당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검증의 절차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입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만 보고 쫓아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잘못된 여러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복제시켜야 될까? 첫 번째가 태도를 복제시켜야 된다. 태도를 복제시켜야 된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팔로우의 모범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 착각을 해요. 리더십으로 성장한다? 아니, 리더는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을 때 내가 리더예요. 이제 진입한 사람은요, 리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리더십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의 자리는 팔로워십으로 성공을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은 공부를 정말 잘해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또 정말 잘합니다. 학생이 팔로워, 선생을 따라가는 팔로워로서의 모범이 됐을 때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 학생은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저 학생, 제 홍길동이 쟤처럼 너희도 공부해야 돼. 리더십에 어떤 그러한 어떤 권한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팔로워의 모범이 돼야 된다. 팔로워의 모범이 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와 시스템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의 훈련을 위해서 팔로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어차피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한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버님이 술 주정뱅이고 도박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존경은 할 수 없지만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인격의 문제예요. 그러한 것처럼 리더와 시스템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의 훈련을 위해서 나는 팔로우 해야 된다. 팔로워십은 셀프 리더십이 되는 강자가 가진 진정한 힘의 발현입니다. 셀프 리더십. 내 컨트롤이 돼요. 내 감정 컨트롤이 돼요.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컨트롤합니다. 그런 셀프 리더십이 되는 사람이 가능한 게 진정한 팔로워십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성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셀프 리더십이 안 되면서 팔로우십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팔로우십이 돼야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으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내 파트너에게 나는 내 스폰서, 내 시스템에 나는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 이렇게 따라가면 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태도, 그 자세,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야. 시간 내가 컨트롤해. 그것을 보여주는 그 자세, 그 자세가 복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한 개념 정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복제의 핵심 유형,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패턴이 있느냐, 루틴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여러분들에게 뭘 복제해야 될까? 자세 중요합니다. 그 자세 속에서 나온 습관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월요일 아침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루틴이 있어요. 명단 정독하는 루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월요일 아침마다 명단을 펼쳐놓고 정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작은 것이지만. 그리고 월 1, 2, 3일이면 각자가 모든 소비자들에게 카톡을 보내든 메시지를 한 번씩 다 보냅니다. 이번 달 이런 제품 써보세요 등등 알리는 그러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마감일이 언제냐?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일이 마감이 아니라 저는 25일이 마감이었습니다. 그러한 패턴, 그 루틴, 그 습관을 복제시키는 거, 그것이 복제가 되면 결과는 만들어집니다. 그 습관.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좋은 글들 많이 공유해요. 책 보고 캡쳐서 공유하고 누가 어떤 거 큰 명언, 좋은 명언을 이제 해요. 예를 들어서 자,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런 글을 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좋은 글인데 박수 치고 끝나요. 어떤 루틴이 필요해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래. 나는 이 글을 읽었으니까 나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지. 거기까지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그곳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게 일하고 있는 애예요. 보이게 일하고 있는. 그 루틴이 보여지는 삶. 왜? 그것을 보여줌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파트너들이 모두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나의 사업이, 나의 조직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그런 그 고민, 그런 어떤 질문,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 아침이면 나와 내 조직 안에 있는 모든 파트너들이 각자의 명단을 정독을 한다.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예.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에요. 나의 모든 파트너들이 토요일이면 일주일 동안 내가 잘한 거 한 가지씩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면 어떨까? 그러한 루틴이 나한테 있느냐? 그런 작은 루틴들이 모이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고 그 안에 파트너에 들어와서 습관이 공유가 되면 나의 사업이 어떻게 될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1%씩의 100명의 힘을 어떻게 내가 모아낼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복제시키는 것. 복제의 핵심, 태도와 습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의 핵심 기초 리더십. 첫 번째,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 놓쳐요. 많은 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것, 그것에서부터 신뢰가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니면 부인이 6시까지 집에 갈게 해놓고 6시 반, 7시까지도 안 와요.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반복이 되면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녁 7시면 예를 들어서 수학 학원에 가 있어야 되는데 가봤더니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없어요. 있어야 할 곳에 그 아이가 없으면 부모는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상 어떤 상상이에요? 절대 긍정적인 상상은 아닐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것. 두 번째,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태도와 습관에 대한 가장 근본적,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근본적인 핵심, 이것이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너 복제를 하던, 이것이 있고 속도를 얘기하던, 이것이 있고 또 다른 얘기가 가능한 거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건 그 시간 속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금 좀 길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간단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와 어떤 개념 정의를 간단히 나눴고, 복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그 복제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파운데이션, 중심, 핵심, 기초, 그것이 뭘까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마 이 짧은 시간이고 또 이제 그 인터넷으로 하는 거라 충분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그 나름대로 또 좀 도움이 됐기도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렇게 화면을 같이 못 봐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또 일을 하시다가 좀 궁금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또 그 포럼이라든가 이제 그런 데 질문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모이면 제가 또 모아서 또 이렇게 또 웨비나로도 준비도 하고 그걸 한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있으시면 개인적인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포럼에 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제 인생 단어는 보탬입니다. 여러분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 올바르게 아름다운 삶, 어떤 가치를 기여하는 그런 성공, 여러분 성취와 성공은 분명히 다른데 그런 어떤 그 성취, 소유를 만들어 가면서 기여를 하는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까지 우리가 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거나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신 것들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티타임도 갖고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리더 몇 분하고 같이 우리가 이 페북에 있는 포럼을 통해서 3가지를 해보자. 첫째는 성공하신 리더분들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인터뷰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 두 번째는 회사하고 상관없이 리더들끼리 모여서 3개월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한번 봉사활동을 한번 우리가 시작해보자.
네, 그런 얘기도 해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세 번째는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보상이 다르니까 뭐 디테일하게 못하더라도 어떤 그 공통 분모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그 공통 분모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누면서 좀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제가 리더분들 한 분, 두 분 만나면서 어떤 그런 그 기업, 그 업계 안에서 우리가 리더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어떤 그 격을 높이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어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이제 알려주시고요. 또 저에게 또 언제든지 카톡이든 팸이든 보내주시면 저 내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토요일 네, 정말 멋진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